한국에선 상상도 못했죠. 미국서 은퇴한 교포들의 진짜 이야기. 미국에 사는 큰 이모가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국에서 은퇴했으면 벌써 우울증으로 약 먹고 있었을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땐 농담처럼 들렸지만 이모의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굉장히 단호했죠. 은퇴 후엔 어디서 사느냐가 정말 중요하더라는 말도 덧붙이더군요. 한국에서 은퇴하면 남은 건 하루하루 견디는 삶이라고들 합니다. 친구도 줄고 일도 끊기고 가족과도 거리감이 생기고 그나마 국민연금에 기대지만 생활비는 빠듯하고 병원은 자주 가야 하고 외로움은 커지기만 하죠. 그런데 미국에서 은퇴한 교포들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거기도 힘든 점은 있지만 은퇴해도 여전히 사람답게 산다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은퇴한 교포들이 실제로 겪은 5가지 결정적 차이를 중심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은퇴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노인이란 단어가 주는 무게부터 다릅니다. 한국에서 노인이라는 말은 어쩐지 퇴물 같고 사회에서 밀려난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미국에선 시니어라고 부르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중이 살아있죠. 60대, 70대가 커뮤니티 센터에서 요가도 배우고 자원봉사도 하고 심지어 재취업까지 합니다. 이모도 은퇴 후 플로리다로 이주해서 시니어 커뮤니티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놀고 먹는 인생이 어색해서 적응을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같은 또래들과 테니스를 치고 동호회도 다니고 심지어 지역 도서관에서 한국어 수업 자원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바쁘고 재미있어졌어. 이게 인생의 진짜 여유더라. 이모의 말입니다. 병원비? 보험만 잘 들면 걱정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의료비는 비싸다고 알고 있지만 교포 은퇴자들 사이에선 오히려 미국이 낫다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메디케어 메더케어라는 강력한 노인 의료보험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에요. 65세 이상이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보조도 받게 됩니다. 특히 병원비가 엄청나게 비싼 미국에서는 이 제도 덕분에 큰 수술이나 만성질환 치료에도 큰 걱정 없이 접근할 수 있죠. 실제로 뉴저지에 사는 72세 교포 어씨는 심장 수술을 받았지만 개인 부담은 $1,000가 채 안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였다면 더 싸게 받을 순 있었겠지만 수술 전후로 받는 의료 서비스나 회복관리 시스템은 미국이 훨씬 체계적이었어요. 라고 했죠. 게다가 노인들에게는 약값 할인, 방문 진료, 이동 지원 같은 서비스도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은퇴해도 집 걱정은 없습니다. 한국에선 은퇴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집입니다. 집값은 비싸고 연금으로는 월세 내기도 빠듯하죠. 하지만 미국의 은퇴 교포들은 집 한 채로 은퇴 준비가 끝난다고 말합니다. 많은 교포들이 3040대의 주택을 구입하고 은퇴 전까지 대출을 갚아 집을 소유합니다. 그러면 은퇴 후에도 월세 부담 없이 살 수 있고 일부는 집을 팔고 작은 콘도나 시니어 아파트로 이주해 남은 돈을 생활비로 쓰기도 합니다. LA에 사는 68세 B씨 부부는 40대 중반에 2층 주택을 사고 대출을 15년 만에 끝냈습니다. 은퇴 후 그 집을 팔고 플로리다의 1층 시니어 타운하우스로 이사하면서 남은 돈으로 투자를 시작했죠. 한국 같았으면 집을 팔아도 서울에서 전세 하나 얻을 수 있을까 말까 했을 텐데 여긴 더 작게 살고 여유는 더 생겼어요. 외로움? 여긴 친구가 매일 생겨요. 한국 은퇴자들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고립입니다. 퇴직 후 친구도 일도 사람 만날 일이 거의 사라지죠. 하지만 미국에선 지역 커뮤니티가 매우 잘 되어 있어서 시니어 센터나 교회, 취미 모임을 통해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무궁무진합니다. 실제로 시애틀 교포 사회에서는 은퇴자 걷기 모임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주 3회 공원에 모여 함께 산책하고 끝나고 나면 인근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죠. 한 70대 교포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밥 먹는 날이 일주일에 하루도 없어요. 미국 와서 노후가 이렇게 따뜻해질 줄 몰랐어요. 연금만으로 살아도 남습니다. 미국에서 은퇴한 교포들은 대부분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습니다. 이건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제도인데 일정 기간 이상 세금을 내면 받을 수 있어요.
놀라운 건 이 연금만으로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지역마다 물가 차이는 있지만 은퇴 후 생활비 부담이 한국보다 확실히 적습니다. 교포 CC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선 외식도 싸고 공공 서비스도 많고 무엇보다 무료로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요. 시니어 버스, 도서관, 커뮤니티 클래스 등 덕분에 돈 안 써도 살만해요. 한국에선 모든 게 돈이라서 은퇴하고 더 힘들었는데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의 질을 나누는 기준. 한국은 아직 은퇴 후 삶의 질에 대한 시스템이나 인식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돌봐야 할 존재로만 여기고 일에서 손 놓으면 역할이 사라지는 사회 구조죠. 반면 미국은 노인도 독립적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즉, 단순히 연금이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느냐에 대한 구조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국은 은퇴 준비를 돈 중심으로만 생각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회적 연결, 주거, 안정성, 건강 시스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안정되면 은퇴 후 삶은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마무리 어디서 살 것인가 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 미국 교포들의 은퇴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결국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고 싶은가?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중요한 건 내 삶을 스스로 꾸려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환경이 점점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겐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선 상상도 못했죠. 이 말이 더 이상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미국에서 은퇴한 교포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큰 틀의 차이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미국 은퇴 생활이 왜 사람답게 사는 삶으로 이어지는지 구체적인 제도와 수치, 실천 팁 중심으로 하나씩 깊이 있게 설명드릴게요. 1. 미국 은퇴자들의 연금, 구조, 소셜, 시큐리티 SSA 제대로 알기. 미국에서 은퇴한 교포들이 가장 든든하게 여기는 건 단연 소셜 시큐리티 연금 소셜 시큐리티예요. 이건 한국의 국민연금 같은 개념인데 10년 이상 근로하고 세금 FICA를 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수령액은 2025년 기준 월 달러 1 9,200 수준. 부부 합산 시 월 달러 3 8,400도 가능해요. 많이 번 사람은 더 받고 적게 일했거나 세금을 적게 낸 사람은 덜 받습니다. 수령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62세부터 조기 수령하면 금액이 줄고 67세에 정식 수령, 70세까지 미루면 30% 이상 더 받는 구조예요. 실전 팁. 은퇴 시기를 결정할 땐 가족 병력, 수명 예측, 배우자, 수령 계획까지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부부 중 한 명이 수입이 적었다면 스파우절 베너핏 제도를 통해 더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메디케어 메더케어, 미국 의료비의 숨은 무기. 많은 분들이 미국 의료비 비싸다고 걱정하지만 사실 은퇴자에게는 메디케어라는 강력한 보호막이 있어요. 65세 이상이면 자동 자격 부여. 기본적으로 파트 A번과 파트 B웰의 진료로 구성돼 있고 추가로 민간 보험을 파트 C, D 형태로 추가 가입 가능. 파트 A는 대부분 무료, 파트 B는 월 달러 174.702025년 기준. 메디갭이라는 보충 보험으로 본인 부담금까지 최소화 가능. 사례. 70세 박씨 부부는 파트 A, B, D와 메디갭 플랜을 조합해서 사용 중입니다. 작년에 남편이 수술을 받았지만 전체 치료비 2만 달러 중 본인 부담은 600달러 정도였다고 해요. 미국 의료 시스템 알고 쓰면 진짜 든든해요 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의사항. 미국 시민권이 없거나 영주권을 받지 않은 경우엔 메디케어 가입 조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영주권 보유 5년 이상, 최소 10년 근로 기록이 있어야 무상 혜택을 받습니다. 3. 주거 문제 해결의 열쇠 다운사이징과 시니어 커뮤니티. 미국 은퇴자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사는 이유는 간단해요. 젊을 때부터 집을 사두고 은퇴 후 작은 집으로 이주하거나 시니어 커뮤니티로 옮기기 때문이죠. 미국은 주택 소유율이 높고 모기지를 1530년 만기로 갚아나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은퇴할 즈음엔 대출이 끝나 있어 집값에 대한 압박이 없어요. 그리고 다운사이징을 하면서 남는 차익으로 생활비나 여행 자금까지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68세 이씨 부부는 샌디에이고에서 살던 단독주택을 팔고 55 시니어 전용 커뮤니티 콘도로 이사했어요. 기존 집을 75만 달러에 팔고 새 집은 38만 달러에 매입. 나머지 37만 달러는 은퇴 자금으로 굴리고 있죠. 매달 HOA 관리비 내도 한국 전세금보다 한참 싸요라는 게 이씨 부부의 말이에요. 실전 팁. 시니어 커뮤니티를 찾을 땐 55 커뮤니티, 어시스티드 리빙, 컨티뉴잉 케어,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 CCRC 등으로 검색해 보세요. 의료시설 연계 여부, 활동 프로그램, 커뮤니티 수준 등을 꼼꼼히 체크하는 게 핵심이에요. 4. 외로움 극복, 커뮤니티 문화와 시니어 센터. 미국의 시니어 센터는 단순한 노인 복지 시설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다양한 프로그램이 돌아가며 은퇴자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플랫폼이에요.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요가, 댄스, 영어 수업, 미술 등 참여 가능. 점심 무료 제공 프로그램 노인 급식도 많고 라이드 서비스 차량 지원까지 포함되는 곳도 있어요. 미국은 자원봉사 문화가 발달돼 있어서 은퇴 후 봉사자로 일하면서 외로움을 없애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전 팁. 대부분의 지역엔 시티 어브 도시명 시니어 센터 웹사이트가 따로 운영돼요. 본인 주소 기준으로 가까운 센터를 찾으면 각종 정보, 프로그램 신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례. 뉴욕에 사는 한 교포 부부는 월요일엔 라인 댄스, 화요일엔 스페인어 수업, 수요일엔 자원봉사라는 일과표를 갖고 있어요. 한국에선 하루 종일 TV 보다가 하루가 갔는데 여긴 정말 정신없이 바빠요. 행복한 바쁨이에요. 5. 문화적 차이도 적응 포인트. 은퇴 이민 시 고려할 점. 미국 은퇴 생활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현실적인 진입 장벽도 분명 존재해요. 영주권 또는 시민권이 없으면 혜택 대부분이 제한됨. 의료보험, 연금, 세금 혜택은 합법 체류 신분 근로 기록이 있어야 적용돼요. 은퇴 이민을 계획한다면 단순 방문이 아닌 체류, 비자 영주권 전략부터 세워야 합니다. 팁. 이미 미국에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 초청 이민 패멀리 스판서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요. 이민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조건과 준비 서류를 파악하는 게 필수입니다. 주의사항. 일부 교포들이 관광비자 상태에서 장기 체류 또는 메디케어 불법 이용을 시도하다가 추방당하거나 벌금을 맞은 사례도 있어요. 정확한 법적 체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은퇴의 기본이에요. 정리하며 한국과 미국, 은퇴의 질을 가르는 진짜 기준은 결국 미국에서의 은퇴가 더 나아 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닙니다. 사회적 존중, 주거의 안정성, 질 좋은 의료 접근, 활동적인 커뮤니티, 이 네 가지가 맞물려 살아있다는 감각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에 비해 한국은 아직도 일을 안 하면 소외되는 구조, 노인은 조용히 있어야 하는 문화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 단순히 미국으로 가는 걸 고민하기보다 한국 안에서도 그런 구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 볼 때입니다. 지금 준비하면 늦지 않아요. 미국 교포들의 은퇴 사례는 우리가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